그래,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음양권 이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음양권 이론에 대한 개념이나 얘기를 좀 처음 들어본 사람, 혹시 들어오신 분 여기 있나요? 없으시죠? 없으실 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양권,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 라방에서 하는 거 좀 나름대로 좀 보셨나요? 네, 선생님 강의 대부분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 음양권 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던가요? 네, 너무 쉽게 강의를 해놓으셔가지고, 네네네. 많이 봤어요. 네네네. 뭐, 나름대로 적용해 보신 적도 있나요? 선생님 가르침을 가지고 해보니까 네. 거의 잘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원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리는 단순한 데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한 데 있고, 어려우면 진리가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부연 설명하게 되는 거고, 잡다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단순하고 깔끔 깨끗한 게 진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양권 이론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도 사실 음양권 이론을 알기 전까지 십간에 대해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사주를 봐왔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음양권 이론을 깨우친 다음에 결국 십간에 대한 거를 다 드디어 깨우쳤던 거죠. 그 정도로 음양권 이론이 대단한, 그러니까 일적 원리, 우주의 원리, 일종의 자연의 원리와 딱 부합된 형태의 기운을 십천간 기운이, 원래 이제 천간 기운부터 탄생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지지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인 진리 자체를 제대로 원칙적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사주를 푼다는 건 끊임없는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 출발점에서는 1mm 오차가 100m, 1000m 가게 되면 그 1mm 오차가 거의 몇백 미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주학의 현실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음양권 이론의 중요도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사주를 천간 자체를 십천간 12지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멀리 나가서 사주를 풀게 되면 결국은 오바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각도로 잘못된 이론 가지고 사주를 풀어내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음양권 이론이고, 자담 김현 선생님께서 일종의 이제 발견하신 거죠. 대단하신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제가 그래서 1차 강의 때 자담 선생님의 식단 12지, 천지통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타이핑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그냥 카톡 단톡방에 그건 좀 참조하시고, 그 이론 연결고리로 해서 제가 이제 간목부터 개수까지, 간목이 봄에 태어났을 때, 여름에 태어났을 때, 가을에 태어났을 때, 겨울에 태어났을 때 풀어가는 방식, 이런 관점에서 10간을 이게 일간이 되죠. 각 일간이 되겠죠. 일간을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1차원적으로 그게 해결이 돼야만이 12운성 12신사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12운성 12신사 들어가도 전혀 무관해요. 왜냐하면 이 방식과, 그러니까 지금 일간과 계절과의 관계를 전혀 몰라도 12운성만 공부해도 있잖아요. 12운성 12신살만 공부해도 사주 풀어내는 게 탁월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베이직은 깔아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아무리 급하더라도 베이직은 필요한 거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마무리해 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음양권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십천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십천간의 개념이 얼마나 무지한 형태에서 개념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먼저 그 개괄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뭐 알고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음과 양으로 나뉘죠. 위가 양이고요. 양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제 음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한글로 이렇게 쓰면서 할게요. 일단 여기에 지지는, 음권의 지지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유부터 유술해 자축인. 자, 유술의 자축인, 이거는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 일을
계절적으로 볼 때 인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뭐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사실 그 지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기울어 있죠. 23.5도. 그러니까 일종의 원래 자오묘유가 중심체지만 이 축과 미와 축이 중심체죠. 그래서 이 실질적 중심체가 축과 미로 되어 있다. 계절적 흐름도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권은 인묘진 사오미거든요. 양권은 잠깐 죄송합니다. 묘진사 오미신 죄송합니다. 묘진사 오미신 봄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사실은 실질적 시점은 묘월이죠. 지금 현재 묘월이니까. 그러니까 그 계절이라는 건 충미로 기울어져 있는 이 자체의 어떤 계절적, 현실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 계절과 연결고리도 되는 부분이 말하자면 이렇게 진술충미가 가운데 있고, 중심점이 충미로 되어 있고, 좌우묘유는 시작점으로 되어 있는. 물론 에너지 자체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너지 자체는 인신사이가 맹지라 그래가지고 출발의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계절적, 온도적 개념은 유가 앞장서서 나타나는 형태로 일단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그래서 이 계절의 관점에서 볼 때 유술의 자축인 이게 음권의 기운이고 묘진사 오미신이 양권의 기운이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답이 다 있죠. 그래서 양권이라는 자체는 결국 요 묘진사 오미신월에 자기 영역에서 뜻을 펼치는 건데, 이 양의 영역의 대장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의 영역, 유술의 자축인의 영역의 대장은 임수가 되는 거죠. 이 각자의 대장, 그 역할에서 이제 어떤 주제자로서의 역할이 이제 병화와 임수가 대장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양의 영역은 기르고 키우는 영역이라고 그러죠. 기르고 키우는 영역. 세상 만물을 드러내서 기르고 키우는 어떤 환경이고 역할의 개념이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기운은 그런 역할적 개념으로 보는 거고, 임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음권은 거두고 저장하는 역할이다. 그런 환경에서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자체가 근본인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일진보에서 나가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음권에 있을 때, 임수가 양권에 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 묘미가 있죠. 대부분의 사주들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언밸런스한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지, 음권대로 양권대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인생의 쓴맛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인생의 쓴맛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보는 연습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게 간목일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을목일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관점으로 이제 풀어내는 방식이고. 자, 그래서 묘진상으로 병화가 양권의 대장인데, 일단 여기 전에 이게 이제 을목이 양의 영역으로 올라오기 전에 뭐에서 올라왔냐? 간목에서 올라왔는데, 간목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여기서 거꾸로 여기서 이 신금이라는 씨앗이 있죠. 이 신금이라는 씨앗으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씨앗. 이 신금 씨앗은 어디서 왔냐면 경금이라는 열매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경금이라는 이 달려 있는 거죠. 양의 영역에서 열매로
달려있는 경금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씨앗으로 되는 거죠. 여기 열매와 씨앗은 분명히 달라요. 땅에 떨어진 게 신금이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다랭도랭 매달려서 보여주고 있는 자체가 경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씨앗이 누구에 의해서 이 임수의 보좌 역할을 하는 게 정화입니다. 보좌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화가 요걸 신금을 다스려서 결국 임수 속에 집어넣는 거죠. 결국 이 큰 영역은 어디라는 영역 안에 있냐면 이 기토라는 영역이거든요. 기토라는 영역 안에서 여기는 이제 무토라는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 음의 영역의 포괄성은 기토라는 영역 안에서, 그리고 무토라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이 신금이 결국 정화에 의해서 뭐로써 이 임수 속에 들어가서 결국 신금이 만들어내는 게 간목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이 씨앗이 결국 간목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토라는 환경에서. 결국, 그래서 이 기토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수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을 저장하는 창고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기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수는 차갑죠. 수가 차가운 거죠. 정화는 따뜻하죠.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게 합해서 결국은 간목을 만들어내는 결과물로서 나온다라는 어떤 이런 형성 과정이 음양권 이론의 이제 핵심인 거죠. 이 큰 영역적 개념이. 그래서 갑, 정, 기, 신, 임 이 5개 천간이 음권에 있는 영역으로 보는 거고, 이게 간목이 결국은 간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간목은 이제 속구축으로는 일종 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저도 이것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간목이 뿌리라는 생각을 사실 제대로 잘 못했어요. 결국 이 간목의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도 아시지만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간목은 1차적으로 아래로 내리꽂는 힘이죠. 이게 결국은 자라서 을목이 되는 순간 을목으로서 꼽으로서 올라가는 결과물이 이게 땅 밑에서 뿌리 내리면서 동시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보면 봄 되면 아스팔트가 이렇게 땅 벌어지듯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싹이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간목의 힘이죠. 을목의 힘보다는 간목의 힘인 거죠. 간목이 땅을 밀어내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을목이 되는 거죠. 그 을목이 결국은 뭐에 의해서? 병화에 의해서 생장을 하는 건데, 병화와 개수, 이 개수는 병화의 또 임수의 보조자가 정화이듯이 병화의 보조자가 개수라고 얘기해요. 개수를 습도, 공기 중에 들어있는 습도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공기 중에 습도가 없으면 안 되죠. 습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임수는 아래로 하향하는 물이라면 개수는 상향물이라고 그래요. 상향수라고 그래서 을목 속에 들어있는 잎사귀에 타고 올라가는 물 자체가 바로 개수로 얘기하는. 그래서 개수는 아지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봄에 아지랑에 올라가는 개수의 모습이고, 을목 속에 들어가서 을목을 생장시키는 기운. 그래서 을목을 성장시키는 것은 임수가 아니고 개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임수가 을목의 정인이니까 을목이 임수를 보는 순간 정인으로서 역할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격증 이런 거 아주 안정적 자격증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팔짱 끼고 돈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을목이 임수를 보는 순간 안정적인 일종의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격증 불편한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쓰면서도 항상 불편하게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개수 자체가 결국 을목과의 관계가 서로 상생의 관계다. 개수는
의해서 성장하고 을목은 개수에 의해서 성장한다. 서로가 상생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병화에 의해서. 결국은 개수와 을목은 병화에 의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을목과 개수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병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병화다. 그래서 을목과 개수가 있는 사람은 병화가 오면 뭐가 생긴다? 일종의 귀인이라고 해요. 귀인. 도와주는 조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을목과 개수로 받는 상관이고 정제인데, 상관이고 정제인데 어떻게 조력자냐? 그게 아니라 에너지적 자체로서 조력자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인이나 편인이 왔을 때 조력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용이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십성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다. 일면, 거기에 또 일면 이렇다라는 거죠. 무수히 많아.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수히 십성의 어떤 그 오류적인 해석이, 그래서 십성이 결국 사주 해석을 망가뜨려 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토라는 환경에서 이제 일단은 양권은 그 다음에 을목이 결국 뭐가 되는 과정이라고? 경금이 되는 과정이죠. 병화에 생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경금이라는 완성체, 양의 영역에서 경금이라는 완성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기르고 키우는 단계가 바로 양의 영역이고, 음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통해서 거둬들이고 새로운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 성장,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음의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한다. 요 자체가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그냥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사주 공부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여기서 변수를 공부하는 거죠, 이제. 변수는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래서 선생한테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은 끝났는데, 여기서 응용력이라는 거는, 응용력을 만들어가는 능력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익숙해져야만 응용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도와드리는 입장이 되는 건데, 응용 한번 해보면 또 간단해요. 자, 일단 양의 영역부터 잠깐 얘기를 좀 합시다. 을목부터. 자, 을병무 경계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을목은 양의 영역에서 뭐가 키운다고 그랬죠? 병화가 키운다고 그랬죠. 병화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거 항상 이제 생극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천간은 반드시 생극재화라는 관점에서 운이 이루어진다. 에너지 기운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은 생극재화. 생극재화 중에서 가장 이제 기운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극이죠. 극이라는 자체와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천간은 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천간은 원래는 극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충은 지지끼리 관계를 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이렇게 쓰는 건데, 어떤 천간은 생극재화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은 합과 극에 의해서 결국은 생성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극과 합의 개념을 꼭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항상 극을 먼저, 그러니까 극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극하는 걸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할 때, 자, 을목이 있으면, 사주에 을목이 있으면 극하는 글자가 뭘까? 일단 기토를 극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응용 한번 해봅시다.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났거나, 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에 태어났거나, 그러니까 양의 영역에서 한번 태어났다고 칩시다. 을목일간이. 양권이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계절이 양권에 태어났으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간에 기묘월이라고 칩시다. 기묘월에. 을목일간이 기묘월이라고 칩시다. 이건 어떤 건가요? 결국은 이 기토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죠.
을목일간에게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염두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물론 처음이니까 어렵겠지만 제가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려갈 겁니다만은. 이제 요게 응용하는 방법 중에 을목일간인데 묘월에 태어난 을목인데 기묘월이라고 치면 이 기토는 끊임없이 을목이 하는 일의 방해꾼이죠. 무토가 있으면 펼쳐주겠죠. 계속 영역을 넓혀주고 펼쳐주고 을목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엉덩이도 토닥거려주고 잘한다 이렇게 좀 더 넓혀 좀 더 크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토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일 빨리 끝내. 대충 끝내고 얼른 그냥 이렇게 빨리 역할 끝내고 뭐 그냥 쉬어. 뭐 이런 거죠. 내용적으로 본다라면. 근데 여러분들은 기토가 을목가 기토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편재. 그죠? 와, 돈 많다. 이렇게 사주 풀어내잖아요. 편재.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식의 관점에서 사주를 들여다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음권에, 그러니까 을목이 음권에 있다. 을목이 음권에 있다. 이건 이제 경우에서는 무궁무진하니까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만 해드리고,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좀 갈 필요가 있어요. 풀이하는 해석적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이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음권에 을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권에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잖아요. 을목이 양권에 있다면 내 뜻대로 마음대로 막 다 펼친다. 뭐 당연히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 할 의미가 별로 없죠. 아까 했지만 천간에 그런 글자가 또 있으면 불편성을 얘기하는 부분 얘기하는 정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을목이 음권에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냐? 계절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첫 번째 주제 강의 때 이제 그 얘기를 계절의 입장과 일간의 입장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계절의 입장은 계절은 첫 번째 엄마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 자리. 그리고 또 직장이나 소속된 환경을 얘기하죠. 그 계절에서 보는 입장이 있고 일간의 입장이 있어요. 달라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걸 해석하면 사주가 이제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고, 내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는 거고. 어제도 상담한 분이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야, 그분이 그 동물병원 수의사 하시고 여자분인데 수의사신데 참 기가 막혀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게 저는 감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주 보면서 이 음양권 이론에 대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엄마의 관계가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뭐 대학도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형제 자매들이 다 그냥 너무나 빵빵해가지고 안돼 하여튼 그래요.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주눅이 들어서 왔던 거예요. 그냥 자기는 엄마가 하는 일에 항상 엄마는 나한테 불만했다고. 넌 도대체 왜 이러니?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매번 넌 도대체 이러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그냥 돌연변이라든지 자기는 뭔가 좀 안 맞는, 가족하고 안 맞는,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 자괴감 속에서 그냥 가족하고 관계를 살았다는 건데, 말하자면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는 건 엄마의 관계가 엄마 입장에서 병화는 어떤 거예요? 석연찮은 거예요. 엄마가 바라는 건 정화를 바라는 거예요. 따뜻한 온도를 바라는 건데, 저기는 병화는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 관점에서 그냥 온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는 거니까 막연한 거거든요. 실리적인 실속적인 게 전혀 없이. 그러니까 계속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게 정광격이다. 자, 격으로 보면 정광격이니까 이 사주가 공무원이다. 이렇게 사주를 풀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딴 나라로. 이런 부분 어제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예를 들었지만, 자, 그러니까 계절 항상 염두할 거. 계절의 입장이 있고 일간의 입장이 있다. 항상 염두해야 돼. 그러면 자, 을목일간이 음권에 있다. 크게 포괄적으로 음권에 태어났다라면, 예를 들어서 계절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계절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 밭에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계절의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잡초예요.
왜? 계절은 음권이니까 거둔 자리에 그냥 땅이 비어있거나 거둔 자리에 그냥 나달 곡식만 있어야 되는데 풀이 돋고 있는 거야. 불편한 존재인 거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일종의 또 거두는 건데 거두다가 잡초가 생긴 거니까 거두려다가 다시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헛수고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일간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당연히 불편하다. 아까 우리 대로 일간의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그 계절을 극복할 수가 없죠. 계절을 극복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아까 라방에서 많이 했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특수적인 형태. 을목이 그 계절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거. 아니면 기능기술, 아니면 제주재능, 아니면 자격증. 이걸로써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한 게 외국 나와요. 환경을 크게 바꾸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도저히 환경을 바꿀 수 없다 했을 땐 내가 태어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떤 거? 직업적인 속성을 거기서 극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에 대한 부분, 음권에 있을 때와 양권에 있을 때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결국은 음권에서 을목이 있으면 잡초가 밭에 잡초가 무성한 형태로 드러난다. 그래서 거두다가 다시 땅을 갈아엎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나, 이게 또 직장이잖아요. 또 계절이. 그 직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존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항상 있잖아요.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일을 갖고 직장 생활하면 계속 힘들겠죠. 그래서 을목이 예를 들어서 축월이나 자월에 생존할 수 있는 조건값을 갖춘 직업, 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직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병화를 보면요. 병화를 보면 자, 양권에서, 아까 얘기했죠. 양권에서 병화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걸 다 주관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음권에 있다, 아까처럼.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 이것도 엄마 입장과 자기 입장 그러니까 직장이나 엄마의 입장과 병화 일간 입장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어떤 입장만 봤어요? 일간의 입장만 가지고 통변을 하죠. 그죠? 일간의 입장만 가지고 지금까지 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편협적이었던 거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직장이라는 관점과, 직장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직장이라는 관점과 부모 입장, 부모라는 자체, 형제자매 다 포함됩니다만, 생각하는 각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양의 영역에서 태어나면 할 말 다 한 거죠. 할 말 다 한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펼쳐도 크게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할 사람도 없죠. 근데 병화가 음권에 태어났다. 그러면 계절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마 입장이나 직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자, 음권은 거두는 거잖아요. 거두고 있는데 병화가 떠 있다. 다시 어떻게 해요? 키워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의 입장에서는 쟤 때문에 또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불편한 거예요. 왜 조금 저러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병화가 자월에 태어난 그분이 얘기한 게 맨날 엄마가 맨날 너는 도대체 이러니 뭐 이게 주눅이 들었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넌 도대체 이러니 이런 말에 주눅이 들었다는 거지.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라는 부분이 이 자체도 분석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일간의 입장에서 극복하는 방법만 연구할 게 아니고. 그래서 거두다가 다시 키워야 일이 생긴다는 거는 이것은 뭐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다 끝냈는데.
다 일종의 말하자면 일종의 말하자면 대학까지 다 나오는데 또 갑작스럽게 다시 공부할 일이 생긴다. 이런 일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걸 또 결혼했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긴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의 영역에서 병화가 뭐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이제 식상에 해당이 되면 그럴 수 있죠. 병화가 을목일간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병자월에 태어났다. 을목일간이. 그러면 식상은 결국 여성의 식상이나 남성의 식상은 결국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성에게 관이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식상이 남자를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내 의도가 아닌 상대 의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갈 수 있는 에너지, 기운이 식상이에요. 여자의 식상이. 물론 이런 얘기 나중에 다 하겠지만. 자, 일단 그래서 요게 바로 반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키우는데 반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거두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키우는 일이니까 이미 결혼한 다시 새로운 사람 생기고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음양권에서 해석하는 묘미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꾸준히 할 거니까 너무 매달리지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또 뭐 어차피 이거 그대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 수업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메모하는 게 오히려